대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대만의 정치적인 흐름이나 정권 교체의 트렌드가 한국과 같습니다. 2000년 이후에 대만의 천수입인 민진당 당수가 총통이 된 것이 2000년에서 2008년 8년간을 했고, 그 후에 국민당의 마잉주가 8년간을 또 집권했습니다. 이번 지난 2016년 5월 20일 선거에서는 다시 민진당 차잉원 대만 최초의 여성 총통이 당선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대칭되는 시점에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있었고, 물론 시차는 우리는 5년이니까 10년입니다만은, 그 다음 마잉주 총통이 대만을 통치할 동안 한국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잉원 대만 총통은 작년 5월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민진당 차잉원 총통이 당선되고, 당수가 총통으로 당선되고, 한국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대만 얘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대만의 총통 선거에서는 사실 대만 총통 선거는 미국과 같이 4년제입니다. 우리는 5년이니까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그 트렌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국민당과 민진당 싸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소수 야당도 있지만 그게 양당이 가장 강하게 대결하고 있는데, 총통 당선율을 보면 대만도 대충 한 46%에서 53, 4% 내에서 총통이 당선이 됩니다. 근데 차잉원 총통은, 차잉원 후보는 57%의 지지로 당선이 됐습니다. 거의 압도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마잉주 정권에 대해서 새로운 바람을 원했던 거죠. 정권 교체를 원했던 거죠. 뭐 정치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도 얘기하는,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펜들럼 티어리, 이 시계추와 같은 거다.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니까 당이 거의 일정 주기를 가지고 이 집권당이 바뀐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거의 흐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총통 당선부터도 하여튼 대만 국민도 개혁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총통이 되자마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거의 70% 중반대까지 차잉원 총통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센세이셔널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잉원 총통의 지금 지지율이 20%대 중반입니다. 딱 1년 만입니다. 이유는 차잉원 후보가 총통이 되자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첫째, 역사 바로 세우기, 둘째, 적폐청산, 셋째, 공무원, 군인, 교사 이 연금 개혁, 넷째,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자 증세, 여섯 번째, 탈원전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아무도 감히 칼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공무원, 그리고 군인, 교사, 이런 공무원의 연금을 개혁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9월 이걸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광화문을 상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장개석 기념관 앞에 정부는 약 10만이 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대만의 촛불 시위가 일어난 겁니다. 14만이 모인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지금 상황은 말끔히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 2014년 마잉주 총통이 집권하고 있을 때 대학생들이 총통실을 점거한 사건이 있습니다. 3월에. 다른 말로 옐로우 엄블레라, 노란 우산 혁명 사건이라는데, 이 세력들이 사실은 홍콩에 가서 시위를 할 때 같이 동조를 해주는 세력들입니다. 어쨌든 연금개혁이 그렇게 지금 골치 아픕니다. 부자 정세를 늘리니까 사실은 대만은 한국보다도 대기업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큰 손들, 돈 많은 기업들은 전부 중국 본토로 건너간데, 부자 정세를 하니까 중국 본토로 전부 투자하고 다 도망갑니다. 그 다음 역사 바로 세우기 얘기가 나오자마자 대만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장개석 총통의 기념비, 석상 거의 대부분 목을 다 쳤답니다. 돌로 깨부수고 머리가 없다는 겁니다. 적폐청산하자고 하니까. 또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었던 송미령 여사가 우리로 치면은 뭐 구국 여성단 이와 비슷한 거로 중화 여성 지도단체를 만들었습니다. 50년이 넘은 거죠. 그걸 이 차영원 정부에서 재산, 돈에 들어오고 나온 장부를 50년 전에 걸 다 내놓으라 하니까 내놓을 수 없으니까 그 단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려고 하니까 대만은 거의 90%가 사실은 가게 공업으로, 가게 사업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국수 장사하면은 가족 전부가 거기에 인플로이, 고용인입니다. 아버지가 고용주고. 이 상태가 거의 중소기업이 아니고 거의 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려면은 그나마 적은 알바까지도 정규직으로 쓰자고 하니까 아예 소기업에서는 알바를 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탈원전, 물론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차잉원 총통이 들어서자 이 빛을 보게 된 거죠. 빛을 보는 것보다 목소리를 내게 됐습니다. 아주 활발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닫았던 원전 2기를 닫고 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지만 6월 달에 이 원전 가동 중단했던 원전을 2기를 다시 돌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탈원전 단체는 2025년을 차잉원 총통 역시 2025년을 탈원전의 원년으로 잡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당장 국민들이 전기세가 높은 걸 감당하기 싫다라는 원성 자체가 탈원전을 주장하는 목소리보다 높아지니 국가를 통치하는 총통으로서 결국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원전 가동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이런 여러 시행착오, 특히 탈원전이 치명적이었습니다. 70% 중반을 상회하던 차잉원 총통의 지지율이
25%, 20% 중반대에 떨어진 것은 지금까지 언급한 사실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정책도 어정쩡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토 문제에 대해서, 남중국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아주 어정쩡한 입장을, 대화라는 미명하에 아주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는 것과 매우 닮았습니다. 대만 국민들이 차잉원에게 결정적으로 돌아선다, 못마땅하다고 한 이유는 일본과의 해양 충돌이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 대해서 총통이 선거 때와는 달리 확고한 목소리가 없다. 너무 실망스럽다. 이러한 차잉원의 태도는 국내의 민진당들이 요구하는 총 114석의 의원 중에 34석이 사실은 국민당이니까, 민진당이 지금 67석이니까 거의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소리에 따라서 차잉원이 지금 민진당의 목소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뒤에서 끈을 묶고 차잉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환경, 노조, 이런 분야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고 일해오던 사람들이 청와대 비서실의 핵심 비서관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장외에서도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전자파 실사하려고 하니까 투쟁위원회들이 나서니까 그냥 꼬리를 내립니다. 국방부가 그냥 꼬리를 내린 게 어디겠어요? 국방부가 자기 의지만으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태여 그들과 싸워가지고 복잡한 소리 내지 말라는 얘기가 분명히 위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민진당 당원들, 민진당 국회의원들 뒤에서 똑같이 차잉원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차잉원은 홀자 홀우, 좌우로 흔들리고 변덕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변덕스럽다라는 얘기는 뭐냐? 한번 정해놔놓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아니면 확실한 비전 없이 일단 뭐 해보자, 분위기가 안 좋으면 서로를 없애자,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만은요, 한국 언론하고 크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만에 1년 초빙 교수로 대만 국립정치대학에 2014년에 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1년의 경험으로 대만 전체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짧은 경험이나마 우리 언론과 크게 다른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야당 언론 끝까지 야당입니다. 여당 언론 정권이 누가 되든 끝까지입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모 신문사 한 개, 골수 야당이랄까 진보 쪽을 두고는 다른 언론들, 때에 따라서는 중도, 때에 따라서는 약간 좌클릭, 때에 따라서는 극우, 어쩌면 이런 언론의 융통성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 국가 정책 운영에 더 많은 융통성을 주고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대만은 이런 언론의 색깔이 굉장히 확실하다는 얘기는 언론이 국민들이 차잉원을 보는 것이 홀자 홀우, 좌우로 흔들흔들하고 변덕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보내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 얘기하는 겁니다. 75% 신기루였습니다. 1년도 안 돼가 25%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또다시 올라가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만의 사례를 들고 오는 것은 어쩌면 우리와 너무나 판박이 똑같은
우리가 지금 정부가 국정과제 100대 과제로 내세운 그와 너무나 닮은 꼴이라는 것입니다. 도플갱어예요. 도플갱어. 역사 바로 세우기, 적폐청산, 비정규직 정교화, 부자 정세, 연금개혁, 탈원전, 대중정책, 우리의 대북정책. 이 국민의 지지 여론조사는 신기루라는 걸 대통령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만의 차잉원 총통이 1년, 정확하게 1년 문재인 정부보다 먼저 탄생해서 걸어간 길을 문재인 정부는 남의 일처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